방식은 좀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이른바 신라 토 속에 우리 지금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석해내지는 못하지만은 그 속에 신라인들의 사고, 관념, 그다음 종교, 그다음에 그 죽은 사람을 땅 속에 묻으면서 무엇인가 바램 이러한 것들을 아마 표현했을 것이다. 토우는 살아생전 행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후에도 그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신라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토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오리의 모습을 본따 만든 토우 하나에도 신라인들은 여러 가지의 뜻을 담았습니다. 오리 토우를 빚어 무덤 속에 넣은 이유는 죽은 후에도 배불리 먹으라는 기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오리는 물에서도 살고 땅 위에서도 살며 하늘을 날기도 하는 등 3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또 혹은 산 사람의 소망이 무사히 하늘에 있는 신에게 닿기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토우는 이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신라에만 존재했던 아주 이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이 모양이 다양하면서도 하나하나의 신라만의 정서가 흐르던 이 신라의 토우도 시간이 흐르고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면서 점차 그 모습이 변해가게 됩니다. 모양이 변하면서 의미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자, 토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경주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용강동 고분에서 대규모 발굴이 있었다. 7, 8세기 통일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다량의 토우가 출토됐다. 그런데 용강동 토우는 기존의 토우와 다른 모습이었다. 학자들은 용강동에서 발굴된 유물을 토우가 아닌 토용이라고 분류한다. 그렇다면 토우와 토용은 어떻게 구분하며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우선 토우와 토용의 형태상의 차이를 신라의 복식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찾아내긴 좀 어렵거든요. 있잖아요. 대개의 토우는 의복에 대한 표현이 생략돼 있다. 다행히 황남동에서 출토된 부부상이 신라의 복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여기 보면은 치마가 여기도 이렇게.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복식은 고구려 백제와 그 모양이 같고 흰색을 숭상한다고 했다. 그 당시 고구려의 복식은 북방 유목민 계통인 바지와 저고리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신라도 바지 혹은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굉장히 넓은 치마를 입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황남동에서 나타난 부부의 것을 보면은 머리에는 이제 상투를 틀고 있고 바지를 입고 있고 여자는 이제 그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치마에서 그 주름을 잡아 왔다. 바지도 주름이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바지를 입었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황남대 쪽 남분에서 그 춤추는 여자도 그 주름이 잡힌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폭넓고 그러한 치마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토우가 소박한 바지와 저고리 차림인 반면 대부분의 토용은 통이 넓고 길이가 긴 포를 주로 입고 있다. 가르마를 타고 여자들의 복식 역시 통이 넓고 풍성한데 치마를 저고리 위에 덧입었다.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네. 지금 이건 잘 안 나타났지. 당나라에서 머리 모양도 기존의 토우와는 차이가 있다. 머리를 싹 올려가지고 통일기 이후에 그 용강동에서 나온 그런 신라의 토형은 완전히 중국의 중국 당대의 옷의 그 복속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모자라든지 모자에서
사모를 썼다든지 손에 호를 들고 몸에다가 이제 옷이 이제 그 포를 입었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저기 용광동 토용이고. 토용은 7, 8세기 통일 신라 때 제작됐다. 당시는 당과의 교류가 원활했고 복식 또한 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시기였다. 금지하는 사항이 나와요. 토용의 낯선 모습의 서역인이 등장하는 것도 당을 비롯한 서역과의 활발해진 교류로 이해할 수 있다. 토우와 토용의 가장 큰 차이는 순장 관련 여부에 있다. 원래 우는 인형, 허수아비를 의미하고 용은 순장을 대신하는 인형을 뜻한다. 신라시대까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던 토우는 통일신라에 들어 당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의 도용을 모방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중국 도용의 대표적인 예는 진시황제의 무덤에서 나온 대단 위의 병마용이다. 황제를 호위하는 진나라의 군단으로 표정이나 동작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순장 대용으로 부장을 했던 고분에서 출퇴된 인물상을 토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아라비아 서역 상인들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랄지 그때 당시 옷주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당시 생활상이나 문화 교류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체로 토용이라고 하고요. 토우와 토용은 만드는 방법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토용이 일정한 틀에서 한꺼번에 떠낸 것처럼 하나같이 획일적인 반면 토우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빚어 만든 까닭에 형태가 모두 다르고 개성이 살아있다. 또한 장경호에서 보이는 것처럼 토우는 항아리의 뚜껑이나 몸체에 붙어 토기를 장식하는 용도가 대부분이다. 그 토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생한 삶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어떤 그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불교가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외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또 통일 후에는 그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 그 토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토야말로 이것은 외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우는 신라가 강력한 고대 국가로 발돋움할 무렵인 5세기경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비록 삼국이 통일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지만 토우는 신라만의 고유한 문화다. 토우는 신라인들의 삶과 행복 그리고 사랑과 진실